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지난 10월 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은 전자기기 등의 부진으로 0.9%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3.7%, 서비스업은 0.9% 증가하며 전분기보다 성장폭을 키웠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증가했고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으로 정부 소비도 1.4% 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2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이 지난 1일 독일에서 열린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 유럽의 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무역 수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에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의혹 수사로 연말로 예정된 면세점 선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관세청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 서울, 부산, 강원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와 발표를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로 서울 지역 대기업 3곳과 서울, 부산, 강원 지역 중소, 중견기업 3곳을 선정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첫 달이었던 지난 10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우려와는 다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등 6개 카드사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11조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9.1%, 1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와 화훼, 한우, 유흥업소 등 접대 수요가 많았던 일부 업종은 카드 승인 금액이 급감하며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율이 가장 컸던 부문은 인삼 등 건강식품 구매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2%나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를 때는 찔끔, 내릴 때는 급하게 라는 표현이 딱 맞는 오늘 금요일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거래소는 보합권의 등락이긴 했지만 5거래일 연속으로 조금씩 올라준 바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소폭 상승을 보이다 어제 잠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하면서 이 하방 경직을 확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음 주 이벤트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하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금요일을 답답하게 해주고 있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다음 주 한 주를 또 기대해 봐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계획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196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75%, 14.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코스피인데요.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에는 1980선의 턱걸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1981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내 낙폭을 키우며 1966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1968포인트 오늘의 저가와 근접한 모습 보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보시다시피 개인만 삽니다. 763억 원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은 479억 원 매도, 외국인은 483억 원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다행히 오늘 69억 원의 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큽니다. 587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0.99%, 1% 가까이 낙폭이 있습니다. 5.88포인트가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3포인트 역시나 약 보합권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고가였고요. 이내 계속해서 하락 반전을 했고 현재 포인트가 587포인트가 오늘의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406억 원 정도 저가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73억 원 매도, 외국인은 221억 원 매도고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58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의 지하금 집행이 언젠지 참 애타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과 장 마감 전략 짚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던져 주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보이실 겁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있는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된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라고 주셨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빅 이벤트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지지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다음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있고요. 8일은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3, 14일 미 FOMC 회의, 큼지막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서 이런 지지부진한 장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박스권 하단부 흐름,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라고 했는데 추가로 외국인 매도로 수급이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수급적인 부재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주말이 두려운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올라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주말 놓고 가기가 참 두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은 뭐라고 남겼을까요? 방향성을 잃은 증시다라고 짧게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한 줄의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이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주셨는데 굉장히 짧은 코멘트네요. 방향성을 잃은 증시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잃었는지 좀 코멘트해 주실까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일본도 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글로벌리하게 대한민국 증시만 지금 뭐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동조화가 아닌 탈동조화되고 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방향성이 하방도 아닌 그렇다고 반등도 아닌 굉장히 좀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박스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힌 대한민국의 답답한 증시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유독 방향성을 좀 잃고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왜냐면 사실 그가 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좀 빠진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신흥국 증시의 매력도가 좀 저하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이냐 아니면 선진 시장이냐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좀 판단하는 이 경향들이 굉장히 좀 높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선진 시장들의 증시 매력도들이 좀 상대적으로 올랐죠. 물론 통화가치였던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안정화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겹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신흥국 증시 어떤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좀 떨어뜨려 놓는 선진 시장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놓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 역시도 좀 방향성을 잃고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좀 감산에 의해서 반등을 했고 결국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면 선진 시장보다는 이제 신흥 시장들이 훨씬 더 지금 올라오는 경향들이 많긴 한데 여전히 선진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계속 고가 경신했던
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금 자체가 갈 수 있는 이 방향성들이 미국 또는 뭐 일본과 같은 선진 시장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속성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 양, 그러니까 이 수급의 매수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도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급 공백 같은 부분도 여전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근데 일단 빠질 만큼은 분명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졌지만 지금 여기서 살지 말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근거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해서라고 진입하기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향성을 잃었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수급적인 불안 그리고 유가 반등에 불구하고 선진자금 유입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는 거고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 업종을 좀 추리고요.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을 살펴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재 세트의 철강, 화학업종 그리고 IT 장비 업종을 좀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심을 일단 철강, 그리고 화학, IT 장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철강하고 화학이라든지, 중공업 이런 쪽은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산업재 섹터인데,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수혜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IT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3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제 4분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IT 업종이고요. IT 장비 쪽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인데 아마 내년도까지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을 찾으면 이제 사이맥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보면 고객사가 최근에 좀 확대되면서 고객사가 확대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수익의 어떤 안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존의 수요도 있었고 다른 외부의 어떤 새로운 고객사들의 수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고객사의 수요가 다양화 이런 것들 확대 외형 성장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장비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설비 증설 때문에 아마 이제 생산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고객사의 이 확대와 비슷하게 맞물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 성장세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실적은 아마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는데 현재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종목 알아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함께 하시죠. 자, 탑3 변화가 있네요.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용재 부장인데 우리은행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졌네요. 6.5%까지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2위가 눈에 띕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홍 대리 SM코어로 무려 11.4%의 수익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추천을 받아본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11.4%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성훈 대리가 체면이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18.8%의 수익률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윤철환 대리의 종목들도 잘 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1시간 13분 30초 정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컬렉션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 김기범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의 종목을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포트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범 대리는 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테스나와 엔디포스입니다. 엔디포스로는 지금 마이너스 4.6%, 테스나로는 3.4% 수익입니다. 한 종목은 수익, 한 종목은 손실 구간에 있는 김기범 대리의 종목 컬렉션입니다. 테스나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 조금 낙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테스나 좀 시간은 걸렸죠. 하지만 내용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좀 보면은, 금주 같은 경우는 역시 11선 지지되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역시 21선도 지금 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역시 주봉상으로도 역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했고요. 11월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11월 한 달간 기관이 약 28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 상당히 지금 매수가 좀 셉니다. 그래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테스나는 제가, 좀 긴 기간 동안, 지속 매수 전략으로 제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요, 전에 한번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연말에 역시 배당, 지금 주당 400원가량의 배당이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거의 약 3% 이상이 넘는 금액이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 매수가 역시 유효하고요. 그래서 역시 1,800원 손절가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매수 가능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 연말 배당 성향이 워낙에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 볼만하다 손절 라인까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보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포트 하나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예, 금일 제 마지막 포트는 제 아모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휴대폰 전자기기, 정전기라던가 과전압 방지용기 세라믹 칩을 만드는 부품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된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역시 세계적인 전장 업체 하만을 약 9.3조에 인수를 하였죠. 그 이후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요. 커넥티드 카라고 불리는 특히 기존의 자동차와 IT 통신 기술이 융합된 이 자동차, 이런 전장 사업을 갖고 있는 커넥티드 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75% 가까이 점유율을 갖게 된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된 이 부품 업체를 봐야 되는데요. 국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전장 부품에 많이 해당이 되는 제가 아모텍을 꼽은 거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스마트키 시스템의 안테나 모듈을 지금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담당한 아모텍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역시 11월 기간 순매수 역시 전체 종목 중 코스닥에 거의 8위에 가까운 순매수가 몰리고 있고요. 약 금액으로 125 이상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오늘 장 초반 때 좀 빠졌지만 어쨌든 지금 좀 반등한 모습이고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유효하다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중기 이상으로 봐가지고 22,000원 정도 지금 제가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 19,600원 선 정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한 22,000원 정도, 손절가 17,000원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종목 컬렉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유로존 리스크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12월 글로벌 이벤트와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악재 속 호재 종목 찾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